11시 32분 기준에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 종목 오리온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도 뭐 극대형주기 때문에 4조 5천억 원의 극대형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PER이 17.80배라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PBR도 3.16배라서 절대 저평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리온의 특성상 뭐 사실상 성장성, 해외 시장에서의 또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 부분에 연동돼서 주가 흐름이 한동안 강세를 띠는 경우도 있었죠. 이번에 그 중국 관련주 흐름 속에서도 1월 13일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부분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도 크죠. 다만 수급 부분의 연속성이 이제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외의 흐름에서 수급 부분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전에 이 고점 라인을 넘기기 위해서는 엔소프트도 마찬가지가 돼요. 이 그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었던 범위, 그것을 월등하게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월등하게. 그래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 초기에 여기서 변동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 횡보 양상 속에서 수급 범위가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손바뀜이 있었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건 이 그 조정받을 때의 물량 출회, 그리고 다시 되돌릴 때에 뭐가 돼요? 공매도 상한도 일부 있을 거고 추세적인 매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적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이 앞전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수급, 개인들이 뺏긴 물량 대비해서 조금 덜 하죠. 못 미치죠. 그러면 요 앞전 고점 12만 원, 또 요 고점 꼬리 달린 13만 원, 여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추세적 수급이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뭐 단순합니다. 뭔 분석을 그렇게 하냐? 어? 아니 분석을 해주려면은 뭐 다른 사람처럼 구름대도 보여주고 뭐 뉴스 내용을 읽어주면서 윤정두가 분석한 것처럼만 뉴스 내용 읽어주고 이게 어쩌고요 저게 어쩌고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대형주니까 기본 펀드멘탈은 있고요.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그나마 성장성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고. 기술적으로는 뭐 수급 하나 보고 끝.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캔들의 모양이나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죠. 아, 세구나 지금. 움직이기 윗방향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거는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소형주는 누가 매수가 들어왔는지, 까미 UNC에 지금 매수가 강하게 유입돼서 흐름이 강한 건지, 아니면 남선 알루미늄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쭉쭉쭉 꼬리 달고 미끄러져 떨어지는 건지 확인을 못하죠. 근데 대형주는 장 마감 이후에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장중에는 추정친 거고, 장중에 무슨 외국인 매매 따라잡기를 장중에 한다, 나는 대박 낸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지. 코스콤에서 전산을 쏴주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은 기간 수급도 추정치를 장중에, 그조차도 장 마감 이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수 매도 기준에서 순매수도 아니고, 만약에 장중에 외국인이 20만 주 매도한 걸로 보여지는데 장 마감 이후에 보면 20만 주가 아니야. 순매도 말고요. 매수 매도의 기준에서 매도 자체가 뭐 20만 주가 나온 적이 없어. 그런 식으로 오류가 많이 납니다. 장 끝나고 이제 그 1차 추정치가 3시 37분 1차 추정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7시 넘어가면, 저녁 7시 넘어가면 실질 이제 추정치, 당일 추정치가 나와요. 그조차도 사실상은 완벽치가 아니라 추정치예요. 어찌됐건 그 수급이 개인 소형주, 개별주보다는 대형주에서 그 수급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내용 심리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수급 내용만 놓고 보면 편안해요. 단순하죠. 매수할 때 올라가고 차익 실현 나올 때 떨어지고 다시 매수하니까 반등 나오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르죠. 더 살지 안 살지는 뭐 그들한테 제가 전화해 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업황이 어쩌고 또 중국 쪽이 어쩌고 뭐 중국 쪽이 어쩌고 업황이 어쩌고 그 얘기를 하면 결국은 투자자별 그 흐름에서 개인들이 물량 뺏기는 모습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일날 수급 확인해도 되고요. 그 다음날 확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추세 범위에 의해서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그 시가총액 규모의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근 13일날 5%의 수급 흐름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강세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 강화 부분 때문에 연동돼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정체 상태에 진행이 되면 수급의 정체 상태에 진행이 되면은 주가 눌림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정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은 이미 유입돼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그 앞정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느냐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주봉상에 갭이 발생돼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1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주력주로 설정해서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가져가진 않는다. 주봉상에 13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표 주가에 미처 못 오는 상태에서 현재 형성하고 있는 고점 대비 대략 2%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의 물량을 정리하셔서 우리 주력 쪽으로 옮겨오시는 전략 그러한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모비스 볼까요? 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모비스인데 요거는 뭐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733억이고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에요.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변동성이 확대된다거나 거래대금이 확대된 상태에서 변동성의 흐름이 긍정적이거나 그러면 모를까 이 종목 자체는 뭐 분석 자체도 안 돼요. 수급 자체도 들어오는 게 없고 그럼 수급 들어오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캔들 혹은 뭐 이평 또 추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때 거래대금도 다 죽어 있고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을 때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PR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이유는 컨센서스가 없어요. 전망치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밥 먹고 이 종목은 분석도 안 해요. 분석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적인 정리 쪽에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하고 모비스 교육 진행을 해드렸고요.